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을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자주 받곤 하죠.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건강검진 받기도 하는데 자칫 건강검진 그냥 잘못 갔다가 이제 앞으로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건강검진 가셔야 되세요. 지금까지 그거를 잘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생각을 좀 바꾸자. 건강검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먼저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보험에 좀 미진한 게 없나? 내가 2+1 다 충분하게 잘 가입했나?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뭐 작년, 재작년 건강검진 결과 아무리 좋았어도 올해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건강검진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는 고지 조건 내용 좀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은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관련 고지 조건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5가지 33155 고지 조건이라고 많이 하죠. 3개월 이내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고지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 여기도 3개월입니다. 그 다음은 1년, 그 다음 5년, 5년.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험 가입하실 때 요 병력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보험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알릴 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우리한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병력이나 치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무라고 해놓은 거고요. 서로 간의 의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입자들도 불법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여기서 질문하는 거에 해당이 되면 예 표시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안 돼. 그러면 아니옵니다. 만약에 제일 긴 게 지금 5년이잖아요. 근데 6년 전에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요. 치료받거나 수술받거나 뭐 한 것들이 있으면 5년 내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점, 고지 의무 시점 3개월, 1년, 5년 이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각 항목들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험 많으신 가입자분들 병력 조건 맞춰서 이제 심사도 많이 넣어보고 그 결과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축적되신 설계사분한테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은 실무 쪽 일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저한테 계속 질문하셔도 이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 달아드릴 때도 이거는 설계사분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강검진 관련해서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고지 조건은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그게 질병 확정 진단,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대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4번 항목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도 입원, 수술, 치료, 투약이에요. 확정진단은 여기 빠져있지만 첫 번째도 볼까요? 확정진단, 그리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총 5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된 게 있죠. 다른 데는 없지만 3개월에서는 아주 근래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질병 의심 소견까지도 고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4번도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근데 차이점이 보이시죠? 다른 어디에도 건강검진 포함이란 말이 없는데 1번에는 건강검진 포함이란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질병 의심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의심 소견이란 게 들어있질 않잖아요. 확정 진단하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 5가지인데 이 3개월 내에는 질병 의심 소견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때 나왔던 의심 소견들도 여기서 고지를 해라 라는 겁니다. 왜? 워낙 짧은 시간에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질병으로 발병할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고지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뭐 별도의 다른 액션들이 없다, 별도 치료도 받지 않고 수술도 안 하고 입원도 없었다 라고 하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갔다 오시고 거기서 사실 확정 진단까지 받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한 며칠 있다가 뭐 1, 2주 있다가 결과서가 집으로 날라오곤 하죠. 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더 치료를 더 받아보세요. 뭐 검사를 더 받아보세요. 그런 식이니까 대부분 의심소견이 많을 텐데 또 그날 당일 뭐 치료나 입원 수술 뭐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투약 같은 경우는 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용종 제거 같은 것도 하면 그것도 수술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검진 다녀오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3개월 동안 보험가입이 일단 제한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크지 않다고 봐도 돼요. 3개월 지나고 큰 문제가 사실 없는 거면 그 후에 가입하면 되시니까. 그럼 고지 의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투약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지인한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거 받으러 갔죠. 갔다가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서 약을 좀 받아서 약 좀 드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또 그 지인이 병원도 싫어하고 약국 가는 것도 싫어서 저 병원 자주 안 오고 약국도 오기 싫으니까 2달치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이없게 그거를 2달을 투약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여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1달치 받아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2달 받아버리면서 30일 이상이 그냥 넘어버리는 거죠. 물론 1달치만 받아도 넘었죠. 근데 진짜 무식하게 용감해가지고 한 2달까지 달라고 하니까 100%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5년 동안 계속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한 진찰 또는 검사가 여기도 다 있잖아요. 3번, 4번, 5번에도 다 있지만 여기는 가로치고 건강검진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고 그게 해당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 지인은 요 건강검진 가서 요 투약 하나 잘못 받은 것 때문에 30일 이상 여기에 걸려버려서 5년 내내 보험 가입할 때 제약이 생기고 부담보 생기고 할증 생길 수도 있고 온라인 보험 가입에 제한이 되고 그런 문제들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그때 건강검진 갔을 때 만약에 어차피 증상도 없고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어차피 아프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다 라고 해서 약을 2주치만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투약이 2주 투약이잖아요. 그럼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리고 1번 여기에서도 3개월만 지나면 요 고지 조건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지식만 우리가 갖고 있었어도 이 사람이 앞으로 보험 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거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뭐 용종 제거 수술이나 다른 기타 수술을 받게 됐다. 그렇게 해도 5년 내 고지사항이 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에 또 제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49편에 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좋고 오늘은 건강검진 관련한 부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해당이 돼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3개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5년 내 고지 조건에도 해당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는 메시지가 딱 왔을 경우에는 내 보험에 부족한 게 없는지 내가 보험 가입 정리가 안 된 게 없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도 한 적 있죠. 보험금 청구할 때도 함부로 청구하지 말자. 보험금 청구도 보험 가입이 다 잘 완료되고 나서 보험금 청구를 그 다음에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지 조건에 해당도 안 되는데 아무 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과거에 보험금 청구했던 그 이력이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추가 고지하게끔 보험사가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보험 가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경우죠.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잘 세팅하기 전에는 늘 조심하고 주의하자. 그리고 보험 세팅 완료하고 건강검진 받고 보험금 청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병력고지는 매우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다른 설계사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세요. 유튜브 검색도 해보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잘못해서 자칫 보험금도 나중에 못 받고 보험계약 해지도 당하지 않도록 병력고지는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건강검진 가시기 전에 보험 가입을 잘 완료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